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정말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확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나뉘어 있고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관심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신종 감염병이 발생을 하거나 이제 유행을 할 경우에는 관심 단계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 아직 유입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주의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로 유입이 되고, 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제한적인 전파.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경계였어요. 근데 이제 심각으로 바뀐 지 정말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심각 단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전파 및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엄청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경제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힘들고,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능동 감시가 필요한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능동 감시라고 하는 거는 확진자와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유선으로 연락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격리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것은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되고 나면 생활지원금이 나오는지, 얼마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급휴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급휴가가 뭐냐면 말 그대로 회사를 다니는 도중에 이제 코로나19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격리 통지를 받고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주는 걸 얘기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 자격이 있어요. 이 유급 휴가 비용은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진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통지를 통지한 사람에게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같은 경우는 격리 기간 동안 또는 개인별 임금 1급 기준입니다. 최대 13만원, 이 1일 기준이요. 1일 최대 13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청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청 징수 증명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랑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유급휴가 비용으로 사업주가 신청하는 거고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을 경우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생활지원비. 이거는 무급휴가를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생활지원비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입원 통지서를 받고 자가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금액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5만 9천원부터 45만 4,900원부터 5인 가구 145만 7,500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어요. 14일 미만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4일 이상 자가격리를 보는데 14일 미만도 1알로 계산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면읍,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게 격리가 됐는데 격리조치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어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도 시민의식 없이 자가격리 대상자이면서도 나가서 식사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바이러스를 잡고 퇴치를 해야 되는데 나 한 명쯤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가서 다니시면 다른 분한테 전파가 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분이 감염이 되어서 또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꼭 기본 수칙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랑 신청인 명의 통장이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리인 신청 가능하고요.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문의는 129번 보건복지부 그리고 시, 군, 구청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더 말씀드릴 내용 중에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외출 금지. 자, 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은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서 격리 장소 외에는 외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입니다.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접촉 등을 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가능한 한 2m 이상 거리를 두고 접촉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물품이나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이런 거는 개인용품 사용하는 거를 꼭 지켜주시도록 하는 게 가족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감염 또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수칙 지키기, 자주 손 씻고 손 소독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이 나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서 기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손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동 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해서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 확진 환자와 접촉 후에는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모니터링 방법은 호흡기 증상, 감염 증상 등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고, 가능한 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체온기가 물론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모니터링 방법에 되어 있습니다. 체온계가 없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겠지만, 가능하면 체온을 측정을 해보시고 위열이 나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1일 이상 연락을 하게 되면 감염 증상을 알려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주요 증상이 37.5도 이상의 발열, 위열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인후통 등이 따라올 수 있고, 폐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감기 증상이랑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지켜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